네, 뉴욕 3대 지수 오늘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증시가 블랙 먼데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큰 낙폭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반등에는 실패를 한 모습입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양 지수는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우 지수가 전장 대비 0.5% 하락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0.3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3,73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대신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소폭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전장 대비 0.1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어제의 급격한 셀오프 이후 강도가 강하지는 않았지만 이날도 증시는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에 대비를 이제 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가 오늘 장중에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약세장을 심화를 하였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S&P 500 지수는 이제 지난 고점 대비해서 22.47% 하락을 한 수준입니다. 약세장이 더욱 더 심화된 수준이고요. 오늘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살짝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랠리를 시도를 했지만 크게 오르지 못했고요.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심리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했던 이후 지금 약 24시간 동안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지금은 이제 시장의 대세가 된 모습입니다. 오늘 연준이 FOMC 1일차 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내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후 2시에 이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전망이 나와 있지만 시장의 대세는 지금 75bp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이제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컨센서스입니다. 연준은 이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50bp 빅스텝에서 75bp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선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외신의 언론 보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 라이브 방송을 했을 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무렵쯤에 갑자기 이제 기사의 헤드라인을 바꾸면서 기존에는 0.5% 그러니까 50bp 금리 인상을 전망을 하다가 75bp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된다라는 헤드라인을 갑자기 새로 내걸었습니다. 어제 장 마감 무렵에요. 바로 문제의 기사가 이 기사인데요. 이제 이 기사가 나오고 나자 금융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월저널이 이런 기사를 냈다는 것은 이제 FOMC 결과를 하루 앞두고 이런 기사를 냈다는 것은 일종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와 미국 당국, 즉 연준과의 어떤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심리가 굉장히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금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닉 티마라우스라는 기자입니다. 이 기자가 아무래도 연준으로부터 75bp 인상에 대한 힌트를 얻은 것 같다라는 인식이 시장의 급물살을 이제 탔습니다. 닉 티마라우스 기자는 이제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50bp 금리 인상을 강하게 주장을 하던 인물입니다.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을 하면서 연준이 상당 기간 동안 50bp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오던 사람이었는데요. 갑자기 돌연 이제 매우 강한 어조로 75bp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하는 기사를 어제 썼습니다. 이제 월저널에 기사가 나오고 후속 보도로 미국 경제방송 CNBC와 뉴욕타임스 등에서도 일제히 0.75%포인트, 즉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CNBC 같은 경우 스티븐 리즈먼이라는 기자가 이제 기사를 작성을 하였는데요. 이제 왜 75bp 금리 인상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뭐 소식통을 인용하거나 이런 멘트를 써서 기사를 쓰진 않았지만 본인이 취재한 결과에 따라 75bp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일종의 당국과 어떤 교감이라든지 힌트를 얻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정말 이제 FOMC를 하루 앞두고 이렇게 언론 보도에 따라서 이제 월가의 전망이 일제히 바뀌어버리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뉴스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확실하게 75bp라고 연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준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뭐 의문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제 이렇게 된 이유에는 이제
그간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상당히 조금 연준의 입으로 작용해온 요인이 많았습니다. 이제 통상 월가에서도 이제 FOMC 전날 나오는 월저널 기사 제목이 바로 금리 결정 내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을 할 때 제목을 이제 자신이 붙이기는 하지만 이걸 아무런 취재 없이 어떤 팩트 없이 지를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정도의 이런 강한 뉘앙스의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당국에서의 일종의 어떤 힌트가 있었다는 것을 거의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금리 결정 같은 경우를 미리 언론사에 알려주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없지만 채권이나 외환 시장이 많이 흔들리거나 금융 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일 때 이제 외환 당국이라든지 채권 당국에서 기자들에게 어떤 뉘앙스 혹은 이런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구두 개입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찬 헤드라인이 여러 개가 나온 만큼 이것은 이제 분명히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월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월가도 어제 나온 언론 보도를 계기로 일제히 입장을 조금 선회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 에버코어 ISI, TD증권 이런 하우스들이 계속해서 이제 전망을 기존 50bp 금리 인상에서 75bp 금리 인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기존의 바클레이즈와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75bp 인상을 이전에 전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75bp 금리 인상론이 월가의 대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골드만삭스가 어제 아시아장에서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최선은 이 기사를 봤기 때문에 연준 지도부가 6월 FOMC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월가 IB들도 이 금리 인상폭 상향의 근거를 이 언론 보도로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바로 내일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7월에도 75bp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2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9월에는 연준이 50bp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9월에 좀 쉬어간다 이런 거 완전 물 건너간 분위기입니다. JP모건 또한 이제 전망을 수정을 했는데요. 75bp 금리 인상을 이제 예상을 하고 나섰습니다. 비슷한 이유를 들었는데요. 자기들이 이제 전망을 수정한 이유 2가지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언론 보도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며칠 전에 지난주에 금요일날 발표가 되었던 그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이 높아진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할 때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상당히 중요하게 본다라고 저도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던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조사에 따르면 지금 향후 5년 기대 인플레율이 3.3%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기존의 3%보다 상당히 높아진 수준으로 5년 기대 인플레가 이만큼 높았다는 것은 연준이 더 이상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을 무시할 수 없고 또 이번 바로 돌아오는 FOMC에서 프론트 로딩이라고 하죠. 이제 예정이 되었던 금리 인상폭을 앞당겨서 진행을 하는 것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JP모건이 또 중요한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 연준이 이제 50bp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했지만 이것에 우리가 얼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인플레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75bp 금리 인상을 하는 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기준금리가 100bp 즉 1% 인상되는 것도 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일 있는 회의에 101%가 오를 수도 있다라고 여지를 둔 셈입니다. 또 다른 이제 투자회사인 에버코어 ISI도 오늘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사실 FOMC를 일주일 앞두고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지금 블랙아웃 기간인데 이런 시점에 나온 이런 이례적인 언론 전망을 고려하면 이런 비공식적인 해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보도를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즉 75bp 인상을 예상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75bp 금리 인상이 되었을 때 이제 시장 반응이 될 것인데요. ISI 같은 경우는 다만 이런 75bp 금리 인상 결정은 시장에는 조금 부정적일 것이다. 증시에는 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상반되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기존의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장 먼저 제시한 IB입니다.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 이제 고강도 긴축 우려로 어제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지만 이 금융시장은 결국 75bp 금리 인상 환영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또 이제 반영이 얼마나 됐는지 이슈에 따르는 건데요. 지금 시장이 사실상 75bp 금리 인상을 완전히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연준이 시장의 기대에 부응을 했다라는 점을 드러내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이런 과거 사례를 조금 분석하는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이제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연준의 입 역할을 해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사실 이제 연준이 시장과 소통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파월이 기자회견을 하면 그 기자회견이 전 세계로 우리가 모두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점도표라든지 이제 연준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발언을 하면서 사실 이제 이런 기사보다는 연준이 이제 직접 나서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1990년대라든지 2000년대 당시에는 이런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연준이 이제 과거에 정책 결정에 앞서서 선호하는 기자들에게 힌트를 준 케이스가 이제 상당히 많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서는 이제 미국의 금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존 베리 기사를 봐라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린스펀 의장이 이제 이 기자를 회사에 선호하면서 이 기자한테 많은 소스를 줬고 결국 이 기자가 이런 어떤 대변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 도널드 콘 연준 의장 때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렉 입이라는 기자가 FOMC 프리뷰를 어떻게 쓰는지를 읽어보면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기자가 기사를 쓸 때 이렇게 아무런 취재라든지 팩트 없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좀 얘기를 한 것은 조금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나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연준 위원들 진짜 입이 근질근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런 시장의 극도의 불확실성이라든지 FOMC 하루 이틀 앞두고 이렇게 컨센서스가 급격하게 바뀐 적을 저도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이제 전에 연은 총재를 여는 총재로 역임을 했었던 이제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여는 총재가 발언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바로 내일 오는 FOMC에서 연준이 50bp가 아닌 75bp로 결정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이유로는 이제 똑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얻은 높은 인플레이션 지표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소식 때문에 결국 75bp 금리 인상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는데요. 더 공격적인 100bp, 즉 1%포인트 인상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나오자 이제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이제 중립금리라고 하죠. 이제 최종 금리에 도달하는 속도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주장을 펼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JP모건이 1%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 1%포인트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에서 지금 상당히 정말 내일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채권 금리는 오늘도 폭등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이제 채권 시장 거의 지금 완전히 피바다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뉴욕 시간으로 오후 3시 무렵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전일 대비 11bp 이상 급등을 하면서 3.48%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지금 2011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 수준인데요. 연일 계속해서 이 상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0년물 채권 금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3%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불과 일주일 만에 거의 0.5%포인트 가량 레벨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2년물 금리는 더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지금 2년물이 가장 통화 정책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어제는 20bp 이상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오늘 3시 기준으로 2년 수익률이 전장 대비 15bp 이상 급등을 하면서 3.43%를 나타냈습니다. 10년물과 2년물 격차가 더 줄어든 상황이고요. 오늘 두 양 스프레드의 격차는 5.1bp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를 이제 암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라고 하는데요. 10년과 2년물 수익률 역전이 이제 좀 스프레드 또 축소가 되었고요.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 지금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도매 물가로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10%대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5월 PPI가 지금 지난해 동기 대비 10.8%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게 사실 10% 급등한 것이긴 하지만 워낙 최근에 이 수치가 높았기 때문에 조금 둔화된 수준이긴 합니다. 이 수치가 지난 3월에 11.5%를 무려 기록한 후에 2달 연속 소폭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여전히 지금 역대급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작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즉 6개월 연속으로 10% 넘는 상승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10% 넘는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5월 PPI 같은 경우 전월 대비로는 지금 0.8% 상승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전망치에 부합을 한 수준이긴 했는데요. 전월에 이제 4월에 계절 조정 기준해서 전월 대비 상승률이 0.4%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2배 가량 속도가 가팔라진 모습입니다. 네, 오늘 S&P 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 기술주와 에너지주를 제외한 전 섹터가 광범위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다우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 종목과 빅테크가 반등 시도를 이어가기는 했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빅테크 시총 상위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보다는 못했지만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나스닥 지수를 지지를 했습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보였던 종목이 오늘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지금 2.6% 이상 2% 이상 반등을 하면서 장 마감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오늘 1% 이상 올랐습니다. 이제 워낙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주가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고 주투심이 완전히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런 초우량 종목들에 대해서는 월가의 시선이 아직은 좀 괜찮은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월스트리트에서는 애플이라든지 알파벳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 일부 기관에서는 좀 안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조금 긍정적인 의견 내놓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가 오늘 그나마 조금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 중에 오라클이 있는데요. 오라클이 실적이 좀 개선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10% 이상 올랐고요. 또 오늘 이슈 종목 중에 코인베이스가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또 장중에 21,000달러대를 이제 하회를 하면서 급락을 했었습니다. 오전 중에 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제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을 하고 이런 시장 변동성이 증폭이 된 상황에서 코인베이스의 경영진이 이제 직원의 18% 가량을 감원할 것이라고까지 밝혔습니다. 그 결과에 이제 코인베이스 주가는 오늘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